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놀이지도 10강 3교시를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1교시의 언어놀이 같이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개미와 배짱이 동국 활동을 살펴보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역할놀이 연기 작전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역할놀이로 다양한 활동이 있겠지만 이번에는 약국놀이 활동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활동도 학생이 제출한 계획안을 가지고 가감 없이 같이 살펴보면서 나눠보겠는데요. 본인이 제출한 이제 저에게 과제로 제출한 계획안을 옆에 두고 또 계속적으로 몇 가지 활동을 더 소개할 건데요. 소개할 때마다 본인의 활동 계획안을 수정하고 보완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 작전표를 먼저 폼을 계속 보았던 건데요. 보겠습니다. 2차 직무 평가로 들어가고요. 14주차 이제 평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부분들은 고칠 거 없고 학생 부분의 학번, 본인의 학번과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수행 준거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의 수행 준거를 가지고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제가 평가를 할 건데요. 그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9가지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달 그 계획안의 발달이 잘 맞게 연령이 설정되었는지 또 소품들이 잘 작성되고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목적이라든가 또 통합 연계라든가 또 여기 미소 띈 밝은 표정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면 수업 때 저랑 같이 상호작용이라든가 평가 부분을 잘 상호작용했는지 그다음에 제일은 아니지만 다 중요하지만 좀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목표라든가 여기 보면은 여기 목적 있잖아요. 목표 목적 이런 것들이 잘 제시되고 그 활동의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 활동의 목표들이 세밀하게 잘 들어갔는지도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김아무개 약국놀이 모의수업 계획안 여기 이 모의수업 계획안이라는 이 위에 타이틀만 빼고 이 표를 여기 제가 드린 연기 작전표 이게 아마 A4 용지 반 정도 되는 분량일 거예요. 그 반 밑에 중간 부분에다가 본인이 작성한 모의수업 계획안을 이렇게 붙이시면 전체 계획안이 3장 뭐 길면 4장 이렇게 되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본인의 사진 그 놀잇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넣어 주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발표일 2020년 6월 16일로 하기로 했죠. 적어 주시고 이 약국놀이 역할 놀이를 몇 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만 몇 세 이렇게 적어 주시면 좋겠어요. 역할놀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 역할을 연령을 지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뭐 병원놀이, 약국놀이, 소방관놀이, 그다음에 119 구급대라든가, 그다음에 우체국이라든가 은행 이렇게 그곳에서 하는 일이 딱 명확하고 또 어떤 그 인지적인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활동들은 연령으로 4세, 5세, 그리고 협동이 되어야지, 그다음에 연합놀이가 되어야지 활동이 원활하게 되는 역할놀이 영역 같은 경우는 만 4세, 5세로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뭐 2명, 1명, 2명, 3명 이렇게 활동을 하는 미용실 놀이라든가 굳이 이렇게 여러 명이 이렇게 그 세밀하게 역할을 나눠서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활동들은 뭐 만 3세, 2세, 1세로 하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런 활동들은 4세, 만 5세 아이들이 하면 연합으로 자기 역할을 정하면서 또 이렇게 지휘
지휘자야 되나요? 이렇게 대장 역할 하는 사람이 하는 유아들이 있으면 그 밑에서 또 이렇게 그 활동을 막 분담해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고 또 그 밑에 또 협력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역할을 놀이를 한다면 만 5세로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생활 주제에서 약국 했는데 약국이란 생활 주제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만 4세나 5세로 잡는다고 하면 약국보다는 이제 뭐 건강한 생활 이런 거는 주제가 되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에서 우리 몸을 건강히 하려면 몸도 깨끗이 해야 되고 몸에 뭐 건강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골고루 먹어야 되고 뭐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주변도 청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잖아요. 그 중에 우리가 아팠을 때 어디 가요? 약국에 가잖아요. 그런 거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생활 주제는 약국은 조금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영역은 제가 이미 정해줬어요. 역할 영역을 하라고. 그래서 역할 영역 했네요. 그래서 활동 목표는 제가 영역을 커다란 영역과 하위 수행 중거들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혀 안 가져오고 바로 약국에 대해 알아본다. 약국에서 하는 일을 국놀이로 표현한다. 이렇게 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정이 많이 필요하죠. 약국에 대해서 알아볼 거거든요. 지금 도입 전개 마무리해서. 그래서 약국에 대해서 알아봐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겠다는 걸 적어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주요 목표. 주요 경험을 함으로써 그거에 대한 결과를 여기다 적어요. 약국에 대해서 알아봐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났을 때 대처를 한다든가 아팠을 때 뭐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을 알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을 뭐 정해진 그 처방전대로 약을 잘 먹는다든가 뭐 이런 것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약국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 약국놀이를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왜 하는지를 여기다 적거든요. 뭘 목표로 하는지 그게 활동 목표지 단순히 약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놀이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봐서 뭐 할 건데요. 그 뭐 할 거라는 걸 적어야 돼요. 여기다가 약국에서 하는 일을 극놀이 표현해. 그것도 마찬가지로 약국에서 하는 일을 알고 나서 정말 내가 약사가 되어보고 손님이 되어보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극놀이로 표현해보는 거 이런 것들을 활동 목표로 했으면 요거는 괜찮지만 알아보려면 이건 인지적인 측면으로 친다 그러면 알고 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감정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면 내가 약사의 역할을 해본다든가, 조제를, 해봄으로써 약의 그 중요성을 약의 그러니까 오남용을 뭘로 표현할까요? 유아의 수준에서 이렇게 막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결과적인 그 놀이 활동의 결과적인 내용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목표. 내가 이 활동을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적어야지 정말 이게 아주 훌륭한 계획안이 되죠. 이 실은 계획안만 보고도 이 선생님의 그 연차라든가 실력을 볼 수 있는 게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목표. 이 주제를 잘 정했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몇 세로 할 것인가. 그럼 이 몇 세를 대상으로 하면은 그 몇 세 대상으로 어떤 활동 목표를 정했는지, 여기 앞에 진짜, 여기 한 두세 줄만 보고도, 이 선생님의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영역에 어떤 활동을 정했으면 그 활동의 생활 주제를 어디서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디서 하는 그 생활 주제에 몇 세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활동을 내가 왜 하지? 그거를 생각해야 돼. 내가 뭘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인 것을 내가 원하나? 아니면 이 활동으로 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건가? 지정의.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내가 목표로 하는 것들을 0, 1, 2세를 대상으로, 내가 하겠다. 여기 정해졌죠. 하겠다 그러면 표준 교육 과정을 살펴보시고, 여러분 보육학 개론이나 보육 과정 보면은 표준 교육 과정과 누리 과정 나오죠. 과정 전체가 나오죠. 그 다음에 3, 4, 5세를 대상으로 내가 활동을 하겠다. 그러면 누리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생활 영역, 신체 사회 관계, 그 다음에 신체 건강 영역, 그 다음에 사회 관계 영역,
기신사, 의사소통 영역, 자연탐구 영역, 예술 경험 영역, 이런 영역들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얘는 지금 영역 하나도 가져오지도 않고 그냥 바로 직방으로 이렇게 써버렸는데요. 이것도 지양해야 돼요. 개선,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놀잇감 볼까요? 처방전도 준비하고 젤리가 들어있는 약포지, 뭐 주스가 들어있는 물약통, 약봉투, 비타민, 밴드, 그 약들, 이런 것들은 한 번 먹었다 해서 크게 뭐 젤리 뭐 한 번 먹었다고 이빨에 썩거나 뭐 이러는 거는, 주스 막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이 약국 놀이가 뭐 한 달 내내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길면 한 일주, 뭐 그리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재미로 먹고 하는 것들은 크게 뭐 교육성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알약 같은 거는 이렇게 젤리나 하지만 가루약도 좀 있잖아요. 얘들은 가루약 같은 거는 뭐 미숫가루 같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주로 미숫가루를 많이 사용하죠.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아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처방제라든가 이제 그거들 제가 좀 작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놀잇감 제작 방법이 있네요.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약 상자를 펠트지로 감싼다. 그러니까 펠트지로 감쌌다는 것은 이 활동을 한 다음에 역할 영역에 좀 바구니에다가 잘 넣어서 한 뭐 이 주제 활동이 건강한 생활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주제 활동이 뭐 보통 4세 만 5세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2주 연장이 되고, 보통 2세 만 1세 이렇게 아가들은 이제 어떤 주제를 한 달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 약상자가 버텨줘야 돼요. 그냥 조금 뭐 애들이 좀 손을 탔는데 금방 찢어지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놀잇감을 갖고 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펠트지로 감싸준 건 잘한 것 같아요. 약 상자 위에 무슨 약인지 표시해 주는 것도 좀 괜찮겠네요. 막 이렇게 어떤 상징적인 표시를 해서 놀이하기 전에 이거는 무슨 약이야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 되니까, 약 봉투와 처방전, 또 약포지 등을 프린트한 다음 가위로 오리거나 풀칠을 하여 만든다. 이거는 굳이 하여튼 프린트를 해서 여기 처방전, 약포지 이런 것들을 그 그림을 붙여준다는 거죠. 만든 약포지에 젤리를 넣는다. 이 젤리는 굳이 이렇게 하나 두 개만 우선 넣어놓고 활동을 하면서 유아들하고 같이 만들어, 이런 것은 날짜를 정해서 뭐 월, 화, 수, 목, 금 한다 그러면 월요일 날 뭐 이렇게 처방전을 다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두 번째 날 뭐 화요일 같은 날에 약봉투를 다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한 2, 30장 만들어서 이렇게 바구니에다 넣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알약도 만들어 보고. 그럼 이제 포장을, 우리 약국에 가면은 일일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이렇게 포장지에다가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쬐끄맣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약봉투에 뭐 젤리를 2알 넣고, 그다음에 아침에 먹는 거, 점심에는 하나를 넣고, 저녁에도 2알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유아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놀잇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놀이를 하겠다라고 먼저 보여주고 하기 위해서는 놀잇감으로 이렇게 만드는 건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하고 보여줘야 되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젤리도 넣고 뭐 물약도 만들고, 아니면은 그 다른 색 주스, 뭐 포도 주스, 오렌지 주스, 또 뭐가 있을까요? 보라색, 노란색, 또 이런 분홍색, 주황색 이런 거 막 있죠. 이런 것도 좀 넣어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루약으로 미숫가루에 식용색소를 넣어도 될까요? 좀 그렇긴 하죠. 이렇게 가루약, 그다음에 물약, 알약 이렇게 이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입 전개 마무리로 도입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약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바로 직방으로 그냥 약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런 것보다는 약사 얘기를 나오기 위해서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은 후에 받은 약을 먹어본 적 있나요? 해서 약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약사라는 단어가 나온 것보다는. 그래서 약을 만들어줘요. 약을 팔아요. 네, 맞아요. 약사는 우리가 아파서 약국을 가면은 약을 만들어줘요. 선생님이 약사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약국 놀이를 하기 위해서예요. 우와, 재밌다. 선생님이 약국 놀이에 필요한 준비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막 처방전이고 뭐 약이랑 밴드, 연고 뭐 쭉쭉쭉쭉 가져왔어요. 이제 역할을 정해야겠죠?
역할을 바로 정하네요. 오늘은 약국놀이에 한 명의 친구가 약사를 하고, 이거 정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놀이에서 한 명의 친구가 꼭 약사를 한 명이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나머지 친구도 손님을 역할할 거예요. 지금 애들이 만약에 만오세라면 23명이 앉아서 지금 놀이를 할 건데, 약사 한 명에 22명이 손님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만4세도 20명에서 18명, 만 5세도 15명, 거의 18명, 20명인데, 요거는 연령에 따라 또 다르긴 하지만 요것들은 좀 고려를 해야 돼요. 우리 오늘 약국 놀이를 진짜 할 거예요. 약국 놀이 할 건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약국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 있을까요? 약국에도 꼭 약사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그 마스크 사러 가면은 이렇게 처방전을 받아주시는 분, 그다음에 그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그 처방전을 어디 이렇게 안에 구멍 이렇게 해서 안에다 쑥 집어 넣어주면 그 안에서 막 약사들이, 실은 우리가 약사분들이 그 안에서 약 조제하는 거는 거의 못 보거든요. 쬐끄만 데 아니고 큰 데에서는 거의 못 보고 조그만 데서도 거의 가려서 안에서 이렇게 조제를 해갖고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약을 주시는 분이 또 있으세요. 그래서 분 이제 뭐 처방전을 가지고 요렇게 처방이 나왔는데 약은 이렇게 되고 아침에는 어떻게 먹고 저녁 이런 거 자세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려면은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필요한지도 아이들이 정말 인지를 하고 있는지, 그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렇게 역할을 하니까 이런 역할들을 도입 부분에 좀 잠깐 소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지나가 볼게요. 전개 부분에서 지금 전개가 여기 보니까 다 마무리가 되냐? 전개를 보니까 전개가 진짜 이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서는 바로 놀이를 하겠다면은 원활하게 놀이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손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 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갈 친구들은 처방전을 선생님한테 받아가고,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궁금한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궁금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질문할 때도 뭔가 궁금해야지 질문하잖아요. 내용을 뭐가 궁금한지 모르고, 궁금한 내용을 모를 때는 질문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그리고 전개가 너무 조금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전개도 한 세 가지, 네 가지의 어떤 그 제목에 의한 활동 내용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처방전에서 이야기하기 아니면 아니 처방전 바로 나왔네. 약국에서 하는 일 이야기하기 위해서 약국에서 어떤 일을 할까요? 저게 이제 놀이에 대한 소개라든가 흥미를 유발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뭔가를 해보겠다면은 이 활동의 목표가 뭐예요? 그냥 알고 있는 내용을 한번 다시 해본다. 이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 약국 놀이를 함으로써 약 약을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막 먹기 싫다고 안 먹거나 또 거르거나 또 먹고 남은 약을 막 아무데나 버리거나 뭐 다양하게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 다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역할을 그냥 하면 된다고 설명하고서는 너희들이 해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전개 마무리 볼까요? 친구들과 약국놀이 하면서 어땠나요?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친구는 어떤 점? 한 명씩 말해보고, 그랬구나. 다음에 또 놀이 하면 오늘처럼 재밌게 놀 수 있나요? 네, 재밌게 꼭 놀아야 돼. 재밌게 안 놀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럼 선생님이 다음에도 재미있는 역할놀이를 준비해 올게요. 이런 선생님이 다음에도 역할을 준비해 올게, 이런 것들은 마무리해서 필요 없는, 지금 이 계획 안에서는 필요 없는 얘기고, 이 마무리 수업 정리는 정말 우리의 이 아이들이 아까 목표했던 약국에 대해서 약국 놀이를 하면서 어땠나 기분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국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약사들이 하는 일, 우리가 지켜야 될 일,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이 마무리 수업 정리 평가 부분에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국놀이 활동 평가하기 해가지고 여기다 적어서 뭐 6번째 활동이든 7번째 활동이든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처음에 이 학생이 여기 위로 가볼게요. 여기에서 약국에 대해서 알아보고 약국에서 하는 일을 그를 표현해 본다고 만약 저기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 마무리, 내용에 대한 마무리가 나와야 돼요. 약국 놀이를 어떻게 놀이를 했는지, 이게 어땠나 기분만 물어볼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너는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했을 때 어떤 자세였는지, 어떤 기분이었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 수업 마무리 정리에서 나와줘야지 이 활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역할놀이는 역할 정해놓고 놀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절대 안 돼요. 역할놀이든 무슨 놀이든 그 활동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그 역할을 인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놀이가 역할놀이로 나와야 돼요. 그냥 내가 어떤 역할을 했으니까 역할놀이다 이렇게 해서 역할놀이를 진행하면 절대 오산이에요. 예. 내가 엄마 놀이 할 때 엄마 역할 했으니까 역할놀이야. 내가 미용실에서 미용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할놀이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어떤 이 활동에서 그 활동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어떤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주인공의 역할을 해보기 때문에 역할놀이지. 내가 어떤 뭐 동물 흉내를 냈으니까는 내가 동물 역할이야. 그래서 역할놀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역할놀이가 절대 아니잖아요. 네. 나는 오늘 참새가 되었어요. 참새로 짹짹 날아보고 춤춰보고 노래도 불러봤어. 그럼 역할놀이인가요? 내가 참새 역할을 했다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이 어떤 역할놀이라고 한다면 그 역할의 주제, 그 주제 활동에서 내가 그 주제 활동에 충분한 목표를 달성하고 인지적으로 알 수 있고 어떤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목표가 달성되는 그런 달성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활동에서 역할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어떤 놀이, 역할놀이라고 보다는 어떤 놀이를 다음에도 할 건데 그 놀이에 즐겁게 참여해 보아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참여해 보아요 했으면 네 하면 되죠. 재밌게 놀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참여해 보아요. 딱 마무리 딱 짓는 거 이런 게 더 깔끔하니 애들 주의도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기가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끝났으니까 연계해 볼까요? 어떻게 연계했는지 학생들 볼까요? 첫 번째 실외 활동으로 약국에 가서 탐해봐요. 그거는 실외 활동이 아니라 뭐 견학 활동이 되겠죠. 실외 활동이라고 약국에서 약국에 가면 뭘 탐색할 수 있죠? 약국에 우리 아마 지금 들어갔어도 못할걸요? 예, 지금이야 상황이 그런데 약국에 가서 탐색할 게 한 개도 없어요. 약국에 가가지고 그 약국 그 로비에 막 마스크나 뭐 젤리나 뭐 이런 거 이렇게 가판대 해놓은 거 그걸 탐색하겠다는 건가요? 뭐죠? 요아들 이름표라든가 비상약, 물티슈, 휴지 이거는 견학 갈 때 물품이네요. 보면 약국 1 뭐뭐 한다 2 뭐뭐 한다로 적어야 되는데 약국 놀이를 하며 궁금했던 점을 약사에게 물어보거나 약국을 탐색하며 궁금증을 해결한다. 글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약사에게 뭘 물어볼 건데요? 구체적인 걸 여기 내가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바꾸면 돼요. 뭐 견학 활동 해가지고 약국을 견학해요.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동네 약국 우리 지정 약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우리 그 주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병원의 밑에 있는 약국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섭외를 해야 돼. 여기다 구체적으로 어디 약국을 섭외한다. 그다음에 약사님께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고 유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어떤 그 정보 그다음에 그 정보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부탁을 한다. 그래 놓고는 유아들하고 같이 간다. 가서 약사님께 어떤 것을 듣고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뭐 해갖고 뭐 약국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지식을 얻고 온다. 뭐 이렇게 한다든 뭐 구체적인 활동을 고민해 갖고 써야지 이렇게 던져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조작 활동 제목 약국 놀이를 하며 돈 계산을 해요. 조작 활동 약국 놀이를 하기 위한 준비물 뭐가 있을까요? 가짜 돈 굳이 가짜 돈이라고 할 필요 있나요? 뭐 돈 모양을 뭐 코팅해 놓은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적어야 될 것 같아. 약국 놀이를 통해 간단한 돈 계산한다. 이미 지금 약국 놀이를 통해서 그 뭐 돈도 주고 약 처방전도 받고 약을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사려면 이미 돈을 냈을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를 수조작 활동으로 굳이 돈 계산한 뭔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 조작 활동이라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수만 나오면 수조작, 뭔가 무슨 역할을 하면 역할형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정관념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수라든가 조작은 보통 같이 쓰기도 하지만 수면 수고 조작이면 조작으로 지금 연습하는 입장이니까 수 활동이든 조작 활동이든 하나로만 쓰세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계산한다고 해서 수 같은데 조작을 빼면은 수 활동이거든요. 수 활동이면은 뭐 약국 놀이를 통해서 돈 계산을 하기 때문에 수활동이라기보다는 굳이 이거를 쓰려면
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루분과 하루치 약을 계산할 수 있다. 뭐 내지는 뭐 이렇게 약속을 이미 역할 요리 영역에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걸 한번 다시 놀이 활동에서 그 이렇게 어떤 그 1대1 대응이라든가 카드를 만들어 갖고 이제 하루치 약 3개짜리 이거 하나 하고 돈의 뭐 장수 지금 가짜 돈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돈에 짝짓기를 한다든가 하루분은 뭐 또는 한 장을 내고 뭐 이틀분은 뭐 2장을 낸다든가 아니면 뭐 3일분은 3장 아니면 4일분은 4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쭉쭉 가면 2주간은 14일이잖아요. 2주 또는 뭐 14개는 너무 많네. 이게 활동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한 3세에서 5세 사이라면은 한 10일분 보통 5일분 내지 7일분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이렇게 맞게끔 짝짓기를 해서 수를 점점 크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조작 활동으로 하겠다면은 조작도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주로 이제 조작 활동이고 아니면 퍼즐 끼워 맞추기라든가 이런 게 되니까 그런 약과 돈 이걸 짝지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약국 놀이를 통해 간단한 지금 이미 약국 놀이는 이미 했거든요. 그래서 약국 놀이를 하면 이건 빼야 돼요. 지금 이미 놀이를 했고 어떤 영역으로 옮겨갈 것인가 했을 때는 계산을 해보려고 한다면은 수를 하든지 조작을 하든지 그리고 이 계산은 이미 역할 놀이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활동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 미술 활동. 제목 나만의 약봉투를 만들어요. 굳이 나만의 약봉투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예, 색종이나 색도화지, 색연필이나 사인펜, 색종이나 색도화지로 색종이면 색종이고 그냥 색지면 도화지면 도화지예요. 그냥 색종이나 도화지 했으면은 종이로 나만의 약봉투를 만들어 본다. 야만 어떻게 이게 봉투가 왜 필요하고 봉투에 뭘 써야 되는지 나만의 봉투라면 나만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나만의 처방전이기 때문에 이름도 표시해야 되고 며칠분인지 표시해야 되고 어떤 뭐 복용 30분 후에 복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뭔가 유아들 수준으로 뭔가 제시가 돼야 돼요. 그런 것들이 1, 2, 3, 4가 돼야 되겠죠. 이 놀이를 굳이 하려면. 네 번째 역할놀이. 이미 역할놀이를 했는데 또 역할놀이를 연계하겠다는 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에요. 병원놀이를 해보기. 지금 이미 약국이라면 병원을 걸쳐서 약국에 왔다는 건데, 이것도 해 보아야 될 부분이고요.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볼까요? 병원놀이를 해보아요. 자, 병원놀이를 하기 위한 준비물, 여기 뭘 적어야 되죠? 뭐가 필요한지 여기다 적어주세요. 예. 그 다음에 1. 약국놀이를 하며 병원놀이를 연계하여 활동한다. 지금 약국놀이 하기도 엄청 양이 많고 복잡한데 병원놀이는 단독놀이예요. 병원놀이 이후에 약국놀이를 한다든가 그러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일단 병원에서 뭔가 진료를 하고 뭔가 뭐 처방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병원놀이 후에 연계해서 저기 약국놀이로 간다면 모를까? 약국놀이를 하고 난 다음에 병원놀이를 연계하는 것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안전교육. 정해진 약만 먹어요. 이거는 보기만 해도 좋네요. 여러 종류의 약들. 여러 종류 어떤 약들이 있을까요? 뭐, 항생제, 아니면은, 감기약, 비타민,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안전교육이니까. 그런 거 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1. 교사나 부모님이 주신 약만 먹는다는 안전교육을 한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했으니까, 뭐, 약의 뭐,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한다. 1. 그 다음에 약을 소개한다. 2. 아니, 1. 약을 소개하고 2. 약의 어떤 복용 방법을 한다. 그다음에 3. 정해진 약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만 먹는다는 그런 얘기를 적어 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4. 그다음에 먹고 남은 약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까지 여기다 적어 주면 좋겠어요. 예, 이건 활동은 좋네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학장 활동까지 끝나 보았어요. 이 학생이 어떻게 평가서를 썼는가 볼까요? 여기 앞에는 제가 똑같이 쓴다고 했어요. 그대로 여기 사진까지 다 해서 보통 여기 이제 약 처방전이라든가 이런 걸 이렇게 들고 찍은 사진이면 더 좋겠어요. 역할 영역은 제가 정해준 거고, 이렇게 제가 약국보다는 뭐 건강한 생활, 뭐 이런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넘어갈게요. 그렇게 해서 모의 수업 활동 사진 이렇게 첨부하라 했는데 안 했네요. 예, 안 했어요. 모의 수업의 발표에 대한 자기평가 내용. 제가 4가지로 모의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 발표하는 중, 그 다음에 지도 교수님의 의견과 자기 총평으로 나눠서 쓰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의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기 전에는 어떤 수업을 해야 될지, 또 대상 연령에 맞는 수업은 무엇인지,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고민을 많이 했네요. 여러 자료들을 참고했더니 아마 이제 놀이지도라든가, 놀이지도 책이라든가, 또 다른 뭐 과학활동, 수활동, 언어활동, 또 여러분 지금 교과목 배우는 거 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그 교과목 배우는 곳에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정하면 되는 거여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안 정해준 거고 영역만 정해준 거거든요. 많이 했지만 여러 자료를 참고했더니 계획안이 생각했던 것보다 수월하게 만들어졌다. 그다음에 놀잇감은 내가 어릴 적 어린이집에서 약국놀이를 했던 기억을 떠올려서 만들었다. 기억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놀잇감 만들었고, 그다음에 도입 전개 마무리 구상을 어떻게 했는지는 빼먹었네요. 모의 수업 발표 중에 모의 수업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였던 거라 약간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상호작용은 상당히 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수업 중 도입에서 약사에 대해서 물어본 점이 잘했다고 생각하고, 아쉬운 점은 마무리에서 단어 선택과 전개의 단어 선택, 어떤 단어를 선택했지? 그다음에 전개에서 교사 역할이었던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게 아쉽다. 이게 지금 아마 전개에서 선생님이 교사 역할을 했네. 아까 그 계획안에서는 어떤 아이 한 명을 그 약사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손님 하기로 했던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되던데, 교사가 그 약사 역할을 했나 보네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교사는 거의 중재 역할과 역할 사이 상호작용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보조할 그런 것들, 수업에 어떤 소스를 제공해주고 재료를 정해주면서 더욱더 이 활동이 활성화되게 하기 위한 어떤 참관자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직접 자기가 나서서 막 이게 진행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죠. 예. 이게 여기 나타나네. 조금 더 적극적이지 못한 게 아쉬웠다. 아마 쑥스러워서 그랬을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지도 교수님은 전체적인 수업 내용은 좋고 실습에서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하셨다. 다만 마무리에서 유아 역할인 친구에게 역할을 놀이를 하면 좋았다고 하면서, 좋았던 층은 어떤 점이 좋았는지, 별로였던 층은 어떤 점이 별로였는지 말해보자 라는 부분이 굳이 꺼내지 않아도 별로였던 별로였던 점을 꺼냈던 것을 지적해 줬다. 뭔 말인지. 그 굳이 굳이 이렇게 역할 할 때 안 좋았던 점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즐거웠던 점 물어봐라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자기 총평 볼까요? 곧 있을 유아 상호작용 준비와 다른 수업들의 과제를 하며 정신없게 준비했던 모의 수업이라 아쉬움이 많았다. 정신없이 준비하면 아쉬워요. 늘 그렇죠. 제가 굉장히 시간을 지금 많이 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2주, 3주가 남았거든요.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정말 꼼꼼하게 촘촘하게 교재도 놀잇감도 준비하고 계획안도 그 수정 보완하는 거, 제가 수정 보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좀 잘 쓰는 편이에요. 저는 과정을 중요하게 굉장히 생각해요. 결과물을 딱 내놨을 때 물론 결과물이 퍼펙트하고 만점이면 좋겠지만 본인이 처음에 내놓았던 계획안과 점점점점 보완되고 수정되고 이 과정들 막 변화되고 좋아지는 과정들이 보이면 저는 그거는 정말 10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말을 정말 꺼내지 않을 정도로 정말 나는 수업은 좀 부족했을지라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라는 총평이 나는 더 좋아요. 그래서 과제를 정신없이 준비했다 이런 말 안 나오도록 정말 지금부터 꼼꼼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많이 칭찬을 해주셨나 봐요. 예, 오늘 교수님이 해주신 말들 참고하여 다음 모의 수업들이나 내년에 실습을 나가서 내가 하게 될 수업들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준비하겠다. 아마 내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1학년 학생의 계획안이었나 보네요. 1학년 학생치고는 잘 썼죠. 예. 내년에 실습을 나가게 된다고 말하는 거 보니까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했다 했어요. 이런 것이 좋죠.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되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역할놀이 영역의 모의 수업 계획안과 자기 평가서를 살펴보았고요.
10강은 끝났네요. 제가 세 가지를 했죠. 언어 영역하고 또 동국 활동하고 약국놀이 역할영역 이렇게 세 가지 해드려 계획안을 살펴보았고요. 제가 12강 때도 한번 다른 영역에서 세 가지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다음 11강에 다시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